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어둠 속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손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별들 하나하나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멉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4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4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죠.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의 속도는 넘을 수 없다는 법칙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우주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법칙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보다 빠른 이동, 즉 워프 드라이브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떠오른 것이죠. 우주선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접어서 앞으로 밀어낸다.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은 지금 실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진지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언젠가 빛보다 빠르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탐험입니다. 지금부터 상상 너머의 물리학, 워프 드라이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빛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과학은 냉정하게 말하죠.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든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결국 광속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선 우주 전체에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 제한은 단지 빠를 수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주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선 어떤 신호든 정보든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행성과 통신할 때도 항상 시간차가 발생하죠. 달까지 빛이 가는데 약 1.25초, 화성은 평균 13분, 목성은 30분 이상,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4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안녕하고 보내면 그 사람이 안녕하고 답할 때까지 9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속도 제한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구조입니다. 속도 자체가 물리법칙을 이루는 뼈대이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느리게 움직이는 존재죠.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1994년 한 물리학자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우주선을 빛보다 빠르게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물리학자의 이름은 비겔 알큐비에르입니다. 어릴 적부터 스타트랙을 보며 자란 그는 그 속에 등장하는 워프 드라이브를 단순한 상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이 개념을 실제 수식으로 정리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진지하게 연구를 시작했죠. 그가 제안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기발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주선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움직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알큐비에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체를 가속시키는 대신 우주선 앞의 공간을 압축하고 뒤쪽 공간을 팽창시키면 우주선은 그 공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공간이 움직입니다. 마치 서핑보드 위에 올라탄 채 파도를 타듯 우주선은 공간이라는 파동 위에서 밀려나가듯 이동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속 제한을 정면으로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광속 제한은 물체의 이동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공간 자체에는 그런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며
RQBL의 드라이브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RQBL의 드라이브라고 불리게 되었고, 물리학계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빛보다 빠른 우주여행, 이제는 상상에서 수식으로 넘어온 개념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로 공간을 압축하고 팽창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단순한 SF 상상이 아닌 실제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블랙홀을 통해 관측하고 중력파를 통해 확인한 현실이죠. 거대한 별이 죽어 블랙홀이 되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마치 물방울이 천에 눌려 파이는 것처럼 심하게 휘어집니다. 이처럼 공간은 단단한 무대가 아니라 유연한 천과도 같죠. RQBL은 이 원리를 거꾸로 활용했습니다. 앞쪽 공간을 압축하고 뒤쪽 공간을 팽창시킨다면 우주선은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정확한 수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앞쪽 공간이 줄어들면서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뒤쪽 공간이 늘어나면서 출발지가 멀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사이의 버블 안에 들어있는 우주선은 마치 고요한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그 틈을 절묘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낸 셈이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RQBL의 드라이브는 최대 광속에 약 91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은하를 가로지르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버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본 순간 과학자들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한 번도 작동한다. 2012년 물리학자 해롤드 화이트는 이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려면 목성 질량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주선 한 척을 움직이기 위해 행성 하나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상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단순한 고열이나 압축 같은 게 아니라 음의 에너지 혹은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죠. 그런데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힘을 가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고 중력장 안에서는 밀어내는 반중력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워프 드라이브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앞쪽 공간을 압축하고 뒤쪽을 팽창시키려면 공간 자체를 밀어낼 수 있는 특이한 물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물질이 아직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에서는 아주 미세한 양의 음의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관측된 적은 있지만 워프 드라이브를 움직일 만큼 안정적이고 거대한 음의 질량은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RQBL의 본인조차 이렇게 많은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의 역사에는 이론만 존재하던 개념이 수십 년 뒤 실제로 관측되거나 발견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힉스 입자는 1964년에 제안됐고 2013년 무려 50년 만에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력파 역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예측했고 정확히 100년 뒤인 2016년에 실제로 감지되었죠. 이처럼 음의 에너지 역시 지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실험적 관측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론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 그저 불가능해 보였던 상상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는 희미한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나사의 물리학자는 RQBL의 드라이브를 현실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워프 버블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필요한 음의 에너지의 양을 수십 배에서 수천 배 줄일 수 있다는 수정 모델을 발표했죠. 그 결과 목성 질량 수준이었던 에너지 요구량이
탱크 하나 가득한 에너지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 역시 여전히 이론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상에서 계산 가능한 상상으로 진보한 셈이죠. 또한 2021년 미국 연구팀은 실험 중 우연히 워프 버블과 유사한 에너지 패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워프 드라이브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공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 현상을 실험실에서 관측한 건 분명 새로운 신호였죠. 이처럼 워프 드라이브는 더 이상 SF 작가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개념을 실제 물리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프 드라이브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류는 그걸 가능하다고 믿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였던 상상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워프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상상해왔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워몰입니다. 워몰은 우주의 두 지점을 터널처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종이의 양 끝을 구부려 맞대고 바늘로 꿰매는 것처럼 그 사이를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지름길인 셈이죠. 이 개념 또한 단순한 SF 설정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수학적으로 예측된 정당한 이론적 해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현실로 구현하기엔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이죠. 워몰을 열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특수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자몽 크기의 워몰을 열기 위해 태양이 수억 년 동안 생성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몰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우주 이동 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에 중력 고속도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영화에 나오는 우주 포탈이 아닙니다. 실제로 천체들이 중력으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붙이고 궤도를 바꾸는 중력 슬링샷 기법을 활용해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차례로 거쳐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중력 보조를 넘어서 행성들과 위성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거대한 매니폴드 경로, 중력 흐름의 통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 통로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빛보다 빠른 워프나 워몰 같은 극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최적화된 항로로 향후 우주 탐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류는 지금 우주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이 곧게 펴진 도로일 수도, 구부러진 터널일 수도,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또 다른 통로일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 위에 워프 드라이브와 워몰이라는 상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공간을 휘고 시간을 접는 기술, 이 모든 건 지금까지는 이론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직 인류는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음의 에너지도 안정적인 워몰도 그 어떤 것도 아직 손에 쥔 것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상이 헛된 걸까요? 우리는 늘 상상해 왔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만나지 못한 존재를 향해, 그리고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진 그 너머를 향해 말이죠.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본능입니다. 동굴 벽화에 별을 그리던 선사인류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 비행사도, 그리고 오늘날 워프 드라이브의 수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도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워프 드라이브는 그 질문에 대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문을 열지 못했지만 그 문이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론은 내일의 실험이 되고 모레에는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별 너머에서는 이미 그 문을 열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문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시기를 지나 워프 드라이브를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프 드라이브는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